교재는 184페이지 2023년 전산회계 운용사 실기시험 제5회 모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회 모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데이터 다운로드 받으셔서 더블 클릭해서 New S 플러스 실무교육 프로그램 실행해 놓으셔야 됩니다. 제5회 주식회사 글로리아로 선택하신 후 로그인합니다. 회사 코드 검색 툴 누르셔서 제5회 글로리아 로그인, 상단에 제5회 주식회사 글로리아로 들어와 있으면 이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전산회계 운용사 상급은 총 4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식회사 글로리아 거래자료는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첫 번째 문제, 다음 제시되는 기준 정보를 입력하시오. 총 4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제시되는 대로 그대로 입력만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이 점수를 획득하실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 다음에 정기적금을 등록하시오. 즉 거래처 등록을 통해서 정기적금을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모듈 또는 물류관리 모듈의 거래처 등록입니다. 클릭. 정기적금은 은행에다가 불입하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 탭으로 갑니다. 금융 탭 99100 하나 가로 열고 정기적금 가로 닫고 계좌번호 치실 때 하이픈도 넣으셔야 돼요. 789-12-1234 9부는 정기적금입니다. 그래서 1번 선택해 주시고요. 사용 여부는 동그라미, 계좌 개설점은 여기 하나은행입니다. 그래서 도움표 눌러서 하나은행 선택해 주시고요. 적금 종류는 하나적금입니다. 그래서 하나적금 오타 안 나도록 조심해서 입력해 주시고요. 만기는 계약기간 끝날이 되겠죠. 2024년 03월 10일. 만기 수령액은 모르겠고요. 이율은 2.6%래요. 그래서 이자 2.6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기록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놓치시는 부분, 요 계약 기간을 넣어줘야 되는데 20번 란에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 03월 10일부터 2024년 03월 10일 그러면 딱 12달이죠. 그래서 총 불입 횟수는 12회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 부분 놓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 점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몽땅 다 입력이 되어 있어야 이번 문제는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총 불입 횟수 이런 건 안 넣으셔도 되기는 해요. 그런데 나와 있으니까 12달이니까 12회 이렇게 놓습니다. 적금은 한 달 한 달 불입하는 거죠. 예. 자, 두 번째, 다음에 신규 부서를 등록하시오. 부서 등록 문제가 되겠죠. 전체 메뉴 클릭. 우리가 지금 물류관리 탭으로 열었기 때문에 부서 사원 등록이 보입니다. 안 그러면 여기 찾는 데서 부서라고 쳐서 찾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찾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부서 사원 등록 클릭. 30번에 격리부 넣어주세요. 부서는 1번이고요. 판관은 2번입니다. 부문 구분에 대해서는 공통 넣어주셔도 되고 빈 공간으로 두셔도 됩니다. 40번 구매부 부서는 1번이고요. 판관은 2번이고요. 공통은 1번입니다. 대부분 공통으로 되어 있으니까 공통으로 넣어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부서 등록 끝났습니다. 세 번째 문항입니다. 다음에 신규 상품 품목을 등록하시오. 즉 품목 등록 문제가 되겠죠. 전체 메뉴 클릭하신 후 품목 등록입니다. 클릭.
자산명은 상품입니다. 그래서 상품 가고요. 5005 붙박이장 엔터. 지금 규격이 없어요. 규격이 없으면 넣지 않고요. 단위는 EA입니다. 즉 입고 판매 자재 재고 단위가 몽땅 다 EA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문자, 대문자로 넣어 주십시오. 이렇게 EA. 그래서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로 갖다 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EA 계속 치셔도 됩니다. 다만 5번부터 8번까지 몽땅 다 넣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재고 단위를 기준으로 입고와 판매 단위가 EA죠. 즉 1대1이죠. 그래서 재고 환산 단위는 1입니다. 두 번째 상품입니다. 5006 신발장입니다. 아까 복사해 놓은 게 있어서 저는 그대로 컨트롤 V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입력 안 하시고 이렇게 다만 5번부터 8번까지 재고 단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단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준 단가가 있었어요. 그럼 기준 단가 넣어줘야죠. 자, 붙박이장의 기준 단가는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에 250만원 넣어주시고요. 신발장의 기준 단가는 1,500원, 아니, 150만원입니다. 1,500원이래요. 150만원. 그래서 기준 단가는 10번 란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붙박이장 250, 신발장 150 넣어주십시오. 4번, 다음에 신규 거래처를 등록하시오. 거래처 등록 메뉴가 되겠죠? 자, 그러면 거래처 등록. 이번에는 일반 탭입니다. 04010 퍼시스 주식회사네요. 가로 열고 주식회사 가로 닫고 대표자는 이승현입니다. 엔터. 지금 거래처 구분이 전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전체로 갑니다. 오른쪽에 업태 도매 업 엔터 가구. 요거 마우스로 움직이시면 글자 한 글자 날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엔터로 가도록 하세요. 두 번째 코아스 주식회사 넣겠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오타 안 나도록 조심해서 넣으시고요. 거래처 구분은 전체입니다. 오른쪽에 오셔서 도소 매업 자, 도소매업 그리고 가구네요. 엔터. 이렇게 해서 문제에서 제시되는 대로 그대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두 번째, 다음 거래를 입력하시오. 즉 전표 입력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에 직접 입력하는 것도 있고요. 출고 입력과 입고 입력을 통해서 매입매출 전표에 전송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단, 채권, 채무 및 금융거래는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고 각 문항별 한 개의 전표번호로 입력한다. 즉 전표를 쪼개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총 9문항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럼 첫 번째 문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3일 국민은행에 가입한 정기예금 1,000만원이 만기되어 이자 30만원, 소득세 42,000원을 공제하고 함께 현금으로 수령하다.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자, 회계 모듈에 오셔서 일반 전표 입력 3월 3일입니다.
대변 먼저 하겠습니다. 자, 대변이니까 4번이죠. 정기예금입니다. 국민은행이고요. 국민은행 왜 코드 왜 넣어주시죠? 그렇죠. 금융거래잖아요. 그래서 코드 넣어주셔야 됩니다. 금액은 1000만원. 대변에 이자 수익입니다. 적금 넣었으니까 이자 수익 받죠. 이자 수익은 30만원. 차변에 소득세를 공제했다. 즉 이자 소득세를 공제하고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미리 냈죠. 선납세금입니다. 자, 선납세금 얼마 냈어요? 42,000원 냈습니다. 그리고 몽땅 다 현금으로 받았죠. 현금으로 1,025만 8천원 받았습니다. 제가 왜 대변부터 하냐면 현금으로 얼마가 받았는지 계산기를 눌러서 1,025만 8천원을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변부터 입력하고 차변을 입력하다 보면은 얼마가 부족한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변 먼저 하셔도 되고요. 차변 대변 섞어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분계 부분을 봤을 때 즉 이렇게 하나의 점표로 되어 있어야 되고 차변의 선납세금 42,000원, 현금 1,025만 8천원, 대변의 정기예금 1,000만원, 이자 수익 30만원만 기록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정기예금은 금융거래이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를 넣어줬고요. 소득세, 즉 이자 소득세는 선납세금으로 정리한다 라는 게 이번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3월 4일 상품을 매입하고 자 상품을 사갖고 왔네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다. 전자에 표시 좀 해주시고요. 대금 중 미리 지급한 계약금 제하고 당좌 수표 500만원을 발행하여 지급하고 잔액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다. 계약금 줬고요. 수표도 발행해서 지급했고요.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외상매입금도 발생돼요. 자, 계약금은 선급금이 되겠고 당좌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당좌예금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매입금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현금으로 500만원 줬다라는 것은 요건 선급금이 되겠고 수표는 500만원 이렇게 됐죠. 이게 당좌 수표고 나머지 외상매입금이 되겠습니다.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재고자산 수울부 거쳐야 되죠. 그래서 물류관리에 입고 입력으로 갑니다. 3월 4일이고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했죠. 받았죠. 건별 과세가 되겠습니다. 코드는 누구한테 사갖고 왔냐? 진우스에 사왔어요. 어떻게 아세요? 오, 여기. 공급자 진우스. 우리가 글로리아니까. 그죠? 진우스 주식회사로부터 사왔어요. 자, 진우스 주식회사. 지급구분은 선급금도 있었고요. 수표도 발행했고요. 외상도 있습니다. 혼합입니다. 상품 수석장 200개 23만원씩 사갖고 왔네요. 미리 지급한 계약금이라 그랬으니까 여기 선급금란에 500만원 넣어주세요. 당좌수표란에 500만원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외상이 4,060만원입니다. 그런데 선수금 또는 선급금 미리 지급한 계약금이 정말 이 금액인지 어디 가서 보면 돼요? 거래처 원장. 그죠? 전체 메뉴에 회계 모듈에 거래처 원장 잠깐 볼게요. 자, 1월 1일부터 3월 4일까지만 보셔야 돼요. 계정 과목은 F2 눌러서 선급금. 자, 선급금 그리고 눌러보신 후 진우스에 잔액 500만원 있는 거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500만원 여기 현금란에 기록이 된 거예요. 입고 입력에 입력했으면 체크하시고 반드시 전표 추가 전송까지 마무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송되었는지 확인하신 후 회계 모듈에 부가가치세가 있는 거래죠.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입니다. 3월 4일로 조회하시고요. 입고 입력을 통해서 전표가 전송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표시해야 되죠. 어디다가? 전자세금란에 1번 입력합니다. 전자세금란에 몇 번? 1번을 입력한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당좌 예금이 거래처는 어디예요? 시티은행입니다. 그래서 거래처 바꿔주셔야 돼요. 시티은행으로 금융거래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요 부분 시티은행 당좌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차변의 부가가치세 대급금, 차변의 상품, 대변의 당좌예금, 대변의 선급금, 대변의 외상매입금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만 고치시면 되겠죠. 세 번째, 3월 5일 다음 상품을 매출하고 이번에는 판매했네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다. 자, 전자 체크할 겁니다. 대금 중 30%는 전자어음으로 회수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다. 어음 받았네요. 그죠? 어음 받았으니까 받으러음이죠. 받으러음인 경우에는 F3 키를 이용해서 어음 번호로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회사가 공급자니까 누가 샀냐? 정황가구주식회사에서 샀네요. 소파 테이블과 H형 책상을 사갔습니다. 그럼 30%가 얼마냐? 요게 30%네요. 전체의 30%, 즉 1억 3,200의 30%인 3,960이 어음이고 나머지가 외상 매출금이네요. 자, 물류관리 오셔서 출고 입력을 통해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5일입니다. 건별 과세 정황 가구 주식회사. 자, 어음과 외상이 섞여 있죠. 혼합입니다. 상품 소파 테이블 100개 70만원이고요. 상품 H형 책상 50개 100만원이네요. 어음란에 3,960만원 넣어주시고요. 외상이 9,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체크해 주시고요. 반드시 전표 추가 전송 눌러주시고요. 매입 매출 전표 오셔서 3월 5일로 조회해보세요. 그러면 출고 입력을 통해서 전표가 넘어왔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전자 체크해놨죠. 그래서 상단에 전자세금란 1번 전자입력 표시해 주시고 이제 받으러옴 관리 해주셔야죠. 그래서 하단에 받으러옴 란 적용 코드에서 F3 키 눌러서 전자어음입니다. 그래서 어음 종류를 6 전자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20자리가 몽땅 다 입력이 됩니다. 6으로 바꾸시고요. 081-2023-0305 456 456 789 엔터. 전자어음을 직접 받았죠. 그래서 자수입니다. 그런데 다른 어음을 배서 받았으면 타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직접 받았어요. 그래서 자수. 발행일은 전표 입력한 날이 되겠고요. 그리고 만기일은 9월 5일입니다. 기록해 주셔야 돼요. 2023년 09월 05일로. 지급은행은 F2 눌러서 하나은행 선택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반드시 이 부분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음번호, 만기일, 그리고 지급은행, 닫기 이렇게 하시면 빨간색으로 받으러옴 관리 떴고요. 어음번호와 만기일자가 돌출이 됩니다. 채점은 F3 누른 이 상태를 채점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
여러분이 입력을 다 해놓고 하나라도 체크를 안 해놓으시면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여러분이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3월 6일 가수금 2월 15일 200만원은 매출처 청실홍실 주식회사에 상품 판매 시 외상대금, 70만원은 주식회사 세법나라에 비품 매각 시 외상대금이 회수된 것으로 확인되다. 2월 15일 날 가수금, 즉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들어온 건지, 어떤 용도로 들어왔는지 잘 몰랐었대요. 그래서 가수금으로 잡아놨는데 원인이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상품 판매 시 외상대금이니까 외상 매출금이겠고요. 하나는 비품 매각 시 외상대금입니다. 그러면 미수금이 되겠죠? 이거를 회수한 게 됩니다. 그럼 2월 15일 가수금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지금 열려있는 거 좀 닫겠습니다. 모두 닫게 할게요. 회계 모듈의 일반 전표 입력 3월 6일입니다. 2월 15일 거 봐야죠. 2월 15일 가수금이 270만원 있습니다. 자, 컨트롤 C. 즉 270만원 정리하도록 할게요. 3월 6일 차변의 가수금입니다. 컨트롤 V 하시고요. 대변의 외상매출금 먼저 갈까요? 자, 외상매출금은 청실, 홍실 주식회사입니다. 200만원 되겠고요. 같은 날 같은 변에 이번에는 비품 매각 시 외상대금이니까 미수금이죠. 자, 미수금 받게 된 겁니다. 세봄 나라 거 70만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대변에 있던 가수금을 이제 반제 처리하니까 차변으로 갖고 오시고요. 금액을 확인하신 후 270만원 갖고 옵니다. 그리고 대변에 외상매출금 청실홍실 코드 걸어주시고요. 200만원. 그리고 비품 매각 시 대금이니까 미수금입니다. 그래서 미수금으로 70만원 정리할 때 이때 반드시 두 개 다 채권이죠. 그래서 거래처 코드 거는 거 잊지 마세요. 다섯 번째, 주식회사 세법나라에서 회의실용 에어컨 한 대를 280만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보통예금 하나은행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다. 단 유형자산을 등록하시오. 즉 전표도 입력하고 고정자산 등록도 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월 7일 차변에 회의실용 에어컨 비품이죠. 280만원이고요. 대변에 보통예금입니다. 하나은행이고요. 자, 하나은행 보통예금 걸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전표, 차변의 비품, 대변의 보통예금, 보통예금은 금융거래이므로 하나은행 코드를 걸어주시고요. 자, 280만원 컨트롤 C 하겠습니다. 전체 메뉴 클릭하셔서 고정자산 등록에 고정자산 등록입니다. 계정 과목명, 즉 자산 계정이 비품이죠. 그래서 여기를 비품을 선택하시고요. 아니면 그냥 마구 엔터 하셔도 됩니다. 6002 하면 앞에 02 두 자리 붙습니다. 총 6자리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번호가 비게 되면 00이 붙습니다. 에어컨 엔터. 2023년 03월 07일 날 샀죠. 주요 등록사항 탭에 네, 처음부터 여기다 넣고 하세요. 예. 이번 연도에 샀으니까 4번 신규 취득 및 증가란에 컨트롤 V 누르세요. 왜냐면 280만원 주고 사왔잖아요. 그래서 전표에 280만원이 비품 계정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거만큼 280만원 늘려주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상각방법은 정액법이랍니다. 그러면 상각방법 정액법 여기 1번 자 1번 선택해 주시고
내용연수 5년입니다. 그러면 466,666원 이번 연도에 상각할 거예요. 몇 개월치? 10개월치. 왜냐면 3월에 샀으니까. 날짜하고는 상관없고요. 달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여기 한 대를 그랬어요. 이 한 대를 여기다 표시합니다. 취득수량에다 한 대 표시해 주세요. 800번대 경비입니다. 요거 잘 놓치시는데 요거 놓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6번째, 3월 8일 매입처 새파란 하늘 주식회사에 외상매입금 1,000만원을 보통예금 하나은행 계좌에서 자기합 수표로 인출하여 지급하다. 외상매입금을 갚는데 통장에서 수표로 인출해서 지급했대요. 그러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외상매입금을 갚는데 뭐가 줄어들었어요? 보통예금 잔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외상매입금,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자기합수표로 지급했다고 해서 현금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일반 전표 3월 8일로 오시고요. 차변에 외상매입금입니다. 새파란 하늘. 자, 주식회사 걸어주시고 1,000만원. 대변에 보통예금이죠. 자, 보통예금에 하나은행 걸어주시고요. 1,000만원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무, 즉 갚을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갚은 돈의 거래처 코드 그리고 금융거래처 코드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3월 9일 종업원 2월분 급여 지급 시 소득세 등을 원천 징수하고 하여 공제하고 보통예금 하나은행 계좌에서 종업원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다.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데 총 급여는 300만원이고요. 이 중 소득세, 지방소득세, 사회보험 즉 공제합계인 24만 1,300원이 종업원이 낸 거죠. 그런 건데 회사가 잠시 보관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예수금 계정으로 모아놨다가 나중에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인 지급액이 실수령액이 되겠죠. 3월 9일 날짜 여러분 잘 치셔야 돼요. 자, 차변에 종업원 급여가 되겠습니다. 종업원 급여 300만원. 대변에 예수금 먼저 갈까요? 예수금 공제합계 넣어주세요. 24만 1,300원. 대변에 보통예금 통장에서 종업원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보통예금 통장은 하나은행 걸어주시고요. 275만 8,700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문제의 포인트는 소득세, 지방소득세, 사회보험을 종업원이 낸 거를 잠시 보관하는 예수금이라는 계정에 모아놓는다 라는 게 이번 문제의 포인트고요. 급여는 종업원 급여와 임원 급여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업원 급여 갑니다. 여덟 번째, 3월 10일 하나은행에 차입한 장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60만원이 보통예금 하나은행 계좌에서 자동 인출되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했어요. 그러면 뭐가 돼요? 아, 이자 비용이요? 네, 맞습니다. 3월 10일 차변에 이자 비용 갑니다. 60만원. 대변에 보통예금 하나은행 걸어주십시오. 60만원 이렇게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이자 비용, 대변에 보통예금 하나은행 코드 걸어주시고 60만원씩 분개하시면 됩니다. 아홉 번째, 3월 12일 격리부에서 사용할 장부와 A4 복사지 12만원 그리고 격리실무 도서구입비 3만원을 신용카드, 국민카드로 결제하다. 여러분, 장부와
A4 복사지 같은 경우는 소모품비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월 12일 차변에 소모품비 가겠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서 비용 처리할 거예요. 12만원 책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도서인쇄비 맞아요. 도서인쇄비 800번대 도서인쇄비 오세요. 3만원 그리고 대변에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 네 맞아요. 미지급금 코드는 국민카드 그렇죠. 왜 나중에 국민카드 사에다가 돈 지불해야 되죠. 그래서 미지급금에는 국민카드를 걸어주시면 됩니다. 15만원 이렇게 하나의 즉 전표번호가 하나가 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2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